안녕하세요, 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두 물체 모두 다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9.8. 그래서 mg라고 하는데 이 g는 중력 가속도여서 9.8m/s 제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에도 mg 똑같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A는 매달려서 정지해 있지만 B는 낙하하고 있죠. 자,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낙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B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A에도 중력이 작용해요. 니은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졌고 B의 속력은 증가한다. 자,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다음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대한 학생 A, C의 대화이다. 자,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커가 아니라 작아이죠. 그래서 학생 A는 틀렸고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죠.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 두 개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중력의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B도 틀렸어요. 달의 공전은 중력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야. 맞죠? 자,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달이 공전을 할 수 있는 거여서 공전은 맞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다음은 중력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의 낙수천석이라는 말이 있다.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은 중력을 받아 연직 아래로 떨어져 돌에 부딪힌다. 처마 끝에 높이가 어떨수록 속력이 커질까인데요. 자, 이 내용은 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돌로부터 높은 곳에 있으면 바로 이 높이가 이제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높이에 있는 이 물방울은 처음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바닥에 돌에 도착하게 되면은 높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빨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높이가 낮을수록 속력이 빨라지게 될까요? 자,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속력이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작아지게 되면은 속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진다. 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어떨수록 높아질수록 속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속력이 크다. 알고 계세요? 자, 보기에서 높을은 기억으로 적절하고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죠. 자, 중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물방울에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똑같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디귿, 질량이 다른 두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자, 질량이 다른에다가 네모 박스.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보면 중력의 크기는 질량 m 곱하기 중력과 속도 g였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 그림은 떨어지고 있는 사과 A, 정지해 있는 사과 B,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 C가 있습니다. 자, A와 B 아까 1번에서 배웠죠? 둘 다 매달려 있어도 아래쪽 방향으로 지구가 당기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배우다시피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달이 공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공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 B, C 모두 5번이기 됩니다. 5번,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들은 단단한 귤곡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그리고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하는 것도, 그래서 양초의 불꽃은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모두 다 중력이 만들어낸 현상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중력 상태, 즉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중력이 있어야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아래쪽 물들이 고이고 햇빛을 받아서 얘네가 기화하여서 똑같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해서 수증기가 있어야지 기상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무중력 상태이게 되면은 물의 순환이 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공중에 둥둥 떠 있으니까 단단하게 받쳐질 힘이 필요하지 않겠죠. 뭔가 이겨낼 힘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은 덜 단단해지겠죠.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 생활을 하신 우주원들은 이제 양초의 불꽃이 둥근 모양에 가까워진다. 자, 위에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들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차가워진 기체들은 밀도가 증가하여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초의 불꽃은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길다라지는 것도 기체들이 올라가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기체들이 정체하게 되면은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티귿 2번. 다음은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라 아래쪽으로 쭉쭉 뻗죠. 마찬가지로 A 맞고요. 달은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맞고요. 질소, 산소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하고요. 이걸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많이 부르고 대부분의 기체들은 다 이 대륙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제? 중학교 때. 자, 그래서 C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7번, 다음은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죠. 자유낙하 운동과 같이. 두 번째,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다. 맞고요.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입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 이 대표적인 예시가 옆에서 배웠던 코끼리 다리들은 이제 두꺼운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력을 이겨내야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도 배웠고요. 두 번째, 지구 시스템에 있는 기상현상이에요. 물이 순환하여서 다양한 기상현상, 즉 날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면은 기억,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게 하죠. 즉,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의 방향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농구공이나 배구공 같이 공을 던져 올리게 되면은 아래쪽, 연직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지만 공은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같지 않아요. 아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디귿, 중력이 없으면 대기의 순환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표는 자연현상, 가에서 달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지금 달이 공전하는 것을 말하고 나는 이제 빗방울이 떨어져서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다는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했죠. 자, 앞서 설명했다시피 가나다 모두 다 맞습니다. 9번 다음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예이다. 기억, 공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자,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B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지구와 중력을 받기 때문인 거고요. 서로 당기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정전기 배웠죠. 정전기 현상 중에 마찰전기 현상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A와 B는 중력을 받은 거고 C는 중력이 아닌 전기력을 받은 거니까 정답은 3번. 10번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자,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해요. 스카이다이버의 낙하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자, 우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분석을 해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한 현상들을 배워보았고요. 마찬가지로 11번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AC인데요. 모래시계가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 것은 바로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이고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 또한 중력을 받아서 빗면을 따라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공전하는 현상 또한 중력을 받아서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모두 다 작용하는 A, B, C 현상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12번 다음은 물체 A, C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사과 A가 사과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또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이고요. 공 B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은 이 공 B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데 이때 공의 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던져 올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속력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속력과 아래쪽 방향으로 당겨주는 중력의 합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곡선 경로인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포물선 운동 혹은 포물선 궤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마찬가지로 중력이 지구와 작용하여서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바로 공전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답 A, B, C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 배웠던 이 중력들에 의해서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중학교 때 봤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린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그린 가와 나를 봤을 때 어디가 공기가 있을 거고 우리 현실에서의 모습과 닮은 게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는 이제 진공에서의 모습이죠. 자, 가와 나 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하는 현실과 닮았죠. 반면에 나는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깃털이나 쇠공을 방해하는 힘이 없습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물체에 대해서 보면은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쇠구슬을 먼저 봤을 때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이 멀어진다는 뜻은 같은 시간, 일정한 시간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일정 시간 대비 간 거리가 늘어난 거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늘어난 것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공기에서나 진공에서나 둘 다 낙하할 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공기에서와 진공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깃털이죠. 깃털이 공과 똑같이 진공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공기에 있을 때는 진공에서와 모습이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 마냥 보였는데 간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즉 깃털이 공보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공중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자, 처음에는 조금만 같은 시간 동안 조금 이동했는데 나중에는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멀리 움직였죠. 즉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니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중력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깃털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나에서는 공기 저항력이 없고 가에서는 공기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은 것이 맞고요. 디귿,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상황은 바로 나와 같습니다. 나에서 보시면은 쇠공과 깃털 둘 중에 뭐가 더 가벼울 것 같아요? 깃털이겠죠? 그런데 이 쇠공과 깃털 모두 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무게와 상관없이,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진공 속에 있으면 바로 이 두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움직이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이 무게에 관계없이 해서 우리는 무게가 바로 중력의 크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구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14번. 자, 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14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두 공의 위치를 자 중요한 단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 표시하고 세 번째 공을 표시했을 때 이 걸린 시간이 어떻다? 동일하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대비 두 번째 공과 세 번째 공 사이 간격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빨라지고 있구나 인데요. 이때 A와 B 모두 다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둘 다 연직 방향의 속도가 아래쪽으로 세로 쪽 방향의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둘 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모두 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수평 방향 속력이 존재합니다. 자, 이 수평 방향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은 기억 R자 힘의 방향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R자보다는 요 힘의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아? 달라? 라는 거예요. 자, A와 B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무엇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습니다. 이 중력은 어디 쪽으로 작용한다?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A와 B 모두 다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즉 아래쪽,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에서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속도가 세로 쪽 방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가로축에서 B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 선 그어서 분석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똑같죠?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나죠? 으로는 등속도. 등속도가 뭐였죠? 같을 등자 속도. 즉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등속도에서 우리 이 등자를 같을 등자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 모두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어디 쪽으로 작용해요?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힘에 의해서 이제 가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가속도는 G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물리학 원 선택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디귿,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입니다. 자,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 맞죠? 우리가 이 내용 어떻게 더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자, 세로축으로 선 그어놓고 칸수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세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5칸, 5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칸. 이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5칸씩 이동했네. 를 통해서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15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 점선의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지면에 도달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A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작용하고 있고 B는 공중에서 가만히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B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려는구나. 자, 그러고 이 A와 B 모두 다 아래쪽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는다? 중력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A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존재하는데 이때 힘의 방향과 속력의 방향이 동일하지 않죠. 즉,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말은 아까 좀 전에 분석했듯이 같은 시간 대비 똑같은 거리를 가는 등 속도 운동을 하고요. 반면에 A와 B 모두 다 연직 아래쪽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그때 힘이 속력이 0이었기 때문에 힘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A는. 그 다음에 A와 B 모두 다 연직 방향으로는 바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고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래쪽인 연직 방향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는데 자, 우리가 쇠구슬 AP 분석했던 내용 프린트 4페이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 표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자, 똑같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지면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야 지면에 도착하는 거죠. 즉, 연직 방향 속력은 도달 시간에 영향을 없다. 얘네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이 높이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이 결정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6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0.1초씩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 모두 처음 위치에서는 0초였다가 두 번째 때는 0.1초가 지났으니까 0.1초. 그 다음에 세 번째 때 또 0.1초가 지났으니까 0.2초. 마지막에 땅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0.3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A와 B에서 B는 수평 방향 속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간격을 보니까 10, 10, 10으로 어때요? 같죠? 자,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랬다? 바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로축을 한번 연직 방향을 분석해보면 5,
15, 25로 점점 증가하였죠. 얼만큼씩 증가했어요? 플러스 10, 플러스 10만큼 증가하는 정도, 더해지는 숫자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A와 B 모두 세로쪽, 즉 연직 방향으로는 무엇이 작용한다? 바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는 모두 다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A와 B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 등가속도에서 등자가 같을 든 가짜는 더할까라고 했죠. 더해주는 숫자가 같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힘이 아래쪽 방향으로 증가해야 아래쪽 방향으로 존재해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B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존재하는데 속력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속도에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데 누가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게 없네. 따라서 같은 속도,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풀어보면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맞고요.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위에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질량이 같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도 9.8로 같으면 두 개 곱한 값도 같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정답은 5번. 17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일정한 시간 간격에다가 밑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라 했죠. 그러면 A와 B 둘 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A와 B는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1칸, 3칸, 그 다음에 5칸 이런 식으로 얼만큼씩? 플러스 2, 플러스 2. 즉 더해주는 숫자가 어떻다? 같다. 더해주는 숫자, 속도에 더해주는 숫자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 3, 5라고 점점 같은 시간 대비 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통해서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같죠? 더해주는 숫자가 같은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고 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바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존재해서 힘이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을 분석을 해볼 건데 B와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는 물체의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면 똑같이 칸수를 세볼까요? 6칸, 6칸 어때요? 계속 같은 6칸씩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같은 시간 간격일 때 똑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B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죠. 6칸씩 일정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수평면에 A가 B보다 먼저 도착하지 않죠. 자,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A, B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맞습니다. A와 B 모두 다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입니다. 정답은 2번. 18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점 P의 높이는 H이다. 질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질량이 같은데 중력은 mg로 똑같이 작용하겠고요. 이때 질량이 같고 중력과 속도도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위에서 A와 B는 동시에 같은 높이를 지나가죠. 따라서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고 B가 P점에 있을 때 A도 똑같이 높이 H인 요 지점에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함없이 V로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 V였을 때 나중에 수평면에 도달해도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등자가 무슨 등자다? 같을 등자. 즉 속도가 같은 운동을 하는 거니까 처음과 나중에 속도가 같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은 V이고요.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도 똑같이 H입니다. 같은 높이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석했을 때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기니 D 모두 맞아요.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위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같은 시간만큼 지났을 때 같은 높이의 입구 A와 B는 똑같이 동시에 수평면에 도착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같은 경우는 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렸죠. 니은 낙하는 동안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 즉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연직 방향으로 서로 같고요.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하지 않고 항상 동시에 같은 높이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0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의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여기서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힌트를 줬고요. A는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다시 분석을 해보면 A, B 둘 다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때 중력이 작용하고 둘 다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0이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을 때 같이 동시에 도달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때 걸린 시간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같은 경우는 속력 V가 있는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고 속력이 존재하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니까 그러면 이 거리 L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속도,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 얼마였어요? V였고요. 시간은 우리가 타임에서 떼다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 곱하기 T 한 것이 라지 L이겠죠. 그러면 B가 가만히 있다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는 A가 위에 있다가 바닥에 도착한 시간인 요 T겠죠. 그럼 우리 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정리 옆에서 해볼게요. L은 V 곱하기 T니까 T는 V분의 L입니다. 자, 그러면 이 B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데 걸린 시간은 얼마다? V분의 L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맞고요.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다. 맞습니다.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마찬가지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높이를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B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 증가하는 칸을 보니까 한 칸, 세 칸, 다섯 칸으로 점점 같은 연직 방향은 같은 일정한 크기 즉 플러스 2만큼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자, 그러면 A는 B는 둘 다 세로, 즉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와 같은 경우에 수평 방향으로는 몇 칸씩 이동합니까? 지금 한 칸씩 이동을 하고 있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즉 수평 방향으로 몇 칸씩 이동해요? 즉 세 칸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B는 A와 B 둘 다 같은 시간 동안 A가 한 칸 갔을 때 B는 세 칸을 갔으면 누가 더 빠른 거예요? B가 더 빠른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A의 수평 방향 속력보다 B의 수평 방향 속력이 3배 더 큰 거예요. 왜냐면 한 칸 갈 때 B는 세 칸을 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둘 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는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한 칸
혹은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3칸씩 이동하는 것을 보아하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점에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한 것 보도록 하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둘 다 같죠. 니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니은 수평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죠. A는 한 칸 이동할 때 B는 3칸을 이동하니까 B가 더 큰 거예요. 연직 아래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지 않아요. 둘 다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로 둘 다 같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정답은 1번. 22번 그림은 수평면 위의 물체가 점 P에서 점 Q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다가 자, 일정한 속력에다가 밑줄 일정한 속력은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Q점에서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이 물체가 갑자기 바닥이 없어지니까 톡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은 10m와 2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m를 가는데 2초가 걸렸네. 즉 속력은 얼마다? 10m를 가는 동안 2초가 걸렸으니까 5m/s인 속력이 나오고 이만큼 등속 운동을 한 거고 이 속도는 수평 방향의 속도이기 때문에 5m/s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보면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구했고요. 물체가 아래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하지 않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등속력을 하니까 그래서 5m/s가 맞고요.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인데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어떻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중력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지만 운동 방향은 궤적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3번. 자, 23번 그림은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표는 물체에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평 이동 거리를 던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던졌어요. 똑같은 높이에서 던지면 이 위에서 아래 수평면에 닿는데 걸린 시간은 어떨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EV로 던질 때의 시간이 같아서 T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바로 던진 속력, 수평 방향의 속력은 도달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오로지 높이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은 높이에 따라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 시간도 똑같이 걸리는데 이때 던진 속력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 바로 수평 이동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10m/s로
던졌을 때와 20m/s로 던졌을 때 각각 멀리 가는 것은 20m/s였죠. 그런데 이때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이동거리도 2배가 돼요. 왜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그러면 이 v 곱하기 t 한 것이 그냥 라지 r이면 2v 곱하기 t 한 것은 2r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2r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t가 되겠고 니은은 2r이 되어서 기억 틀리고 니은이 맞고,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림은 공 A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에다 또 밑줄 측정한 A, B의 위치를 모는 종이에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이어주면은, 자, B는 A, B는 안 되고요. C, D, E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세로선 한번 그어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야 해요. 그래서 한 칸씩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다?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이렇게 딱 교점을 이루는 D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자, 같은 높이에서 했다가 밑줄. 자, 같은 높이에 있으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도달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다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다 했다가 밑줄.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라는 내용도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밑줄한 이 2개의 문장이 바로 힌트인데요. 자, 첫 번째, B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등속도, 아이고, 글씨를 이상하게 있었네.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속도가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힌트 첫 번째, 수평 방향 속력인 V와 연직 방향 속력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직 아래쪽 방향 속력은 얼마여야 될까요? 두 개 같으니까 V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고 A의 속력은 똑같이 B와 같이 운동을 하는데 A의 연직 방향 속력도 얼마여야 될까?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니까 V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라는 힌트 두 번째 거를 이용하시면 Q에서는 P에서의 2배이니까 2V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힌트 두 번째를 쓰면은 2V라는 정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26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높이에서 물체 A를, 자, 동일한 높이에다가 밑줄, 같은 높이, 같은 도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도 같은 높이니까 B도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 1초예요. 그래서 A와 B 모두 동시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라는 거고요.
이때 물체 B는 수평 방향 속력이 V로 던져졌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였고요. A와 B는 연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는 G, 중력 가속도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하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으로,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하죠. 니은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자, 몇 초? 1초였고요. 이때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죠. 즉,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틀렸고요. 디귿, B를 던진 순간부터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라고 했습니다. 두 개 같은 높이, 같은 도달 시간이었어요. 정답은 크지 않죠. 1초보다 1초 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7번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으면 2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A와 B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A와 B가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즉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동시에 도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0에서 2초까지 A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였어요. 이때 속력이 V이고 시간이 2초였죠. 걸린 시간이 2초였어요. 그랬을 때 간 거리가 20m였습니다. 즉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2초 동안 그리고 20m를 갔으니까 10m/s라는 속력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20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였고요. V는 10m/s 구했습니다. 1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인데요. 자, 1초면 이만큼 간 동안 한 요 정도 1초일 거예요. 0초, 2초일 때 1초이겠죠? 그랬을 때 1초는 이것보다 조금 더 위쪽이겠다. 다시 그릴게요. 자, 1초는 A 기준으로 먼저 봤을 때 0초, 2초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직선이 못 그렸네. 자, 요 정도, 반 정도 되는 위치에 바로 A가 위치할 거고 B가 같은 높이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0초, 1초, 2초의 높이를 가질 거고 A는 1초, 2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A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속력이 10m/s였어요.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V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속도 운동이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같은 속도라는 것은 같은 빠르기, 즉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초는 0초와 2초 사이에 가운데의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란 뜻은 20m니까 각각 10, 10일 거예요. 그랬을 때 A와 B는 같은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같은 시간, 같은 거리,
같은 위치에 있어요.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위치만큼 이동하니까 높이는 동일할 거고 얘네 둘 사이 떨어진 것은 10m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니까 딱 반 자른 거라서 그래서 A와 B는 1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m 맞고요. 1초일 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으로 아래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방금 한 내용들을 실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한쪽 끝에 동전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는 동전 B를 놓는다.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A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줘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물체 운동을 관찰해 봤는데 이때 관찰했을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높이가 어떻다? 같은 시간, 같은 높이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와 B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를 이동해서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동시에 도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동일합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는 등, 속, 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 속, 도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아하니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빨리? 아니죠. 동시에 도착을 하고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낙하하는 B가 받는 알짜 힘. 알짜 힘은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이해하라 그랬죠? 힘이라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중력이니까 연직 아랫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9번 자유낙하하는 쇠구슬 A와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쇠구슬 B의 운동에 관한 실험이다. 자,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하고 A는 자유낙하, B는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였고 둘 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같은 높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시간, 같은 높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연직 방향으로는 한 칸, 세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7칸으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데 이때 증가하는 정도가 어떻다? 아, 플러스 2씩 일정하구나.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수평 방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수평 방향은 세로선을 그어서 분석하는 거라고 했죠. 자, 세로선을 그어주시면 가는데 6칸. 똑같이 또 6칸. 똑같이 또 6칸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6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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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칸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은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인데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A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 맞고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와 B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 도착, 같은 높이 동시 도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0번. 다음은 쇠구슬 A, B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발사장치 이용해서 A를 가만히 놓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켰고요. 그때 낙하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했는데 이때 B의 처음 속력만을 2배로 한대요. B의 처음 속력을 2배로 한다는 것은 수평 방향 속력을 2배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에는 2V로 증가하겠다. 즉 10m로 발사했는데 20m/s로 발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높이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인 거죠. 속도가 아무리 늘어나도 수평 방향 속력이 증가하더라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도달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T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같은 높이이면 같은 낙하 시간, 같은 시간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런데 가에서는 10, 즉 V로 갔는데 나에서는 2V로 증가했어요. 자, 그랬을 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는 2개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V 곱하기 T 해서 R이었는데 2V 곱하기 T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배가 되니까 2R이 나오겠죠? 따라서 니은은 R보다 크고요. 2R이 나오겠고 기억은 T이죠. 그리고 기억은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같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쇠구슬 A는 자유낙하하고 쇠구슬 B는 같은 높이에서 던졌대요. 그러면 같은 높이면 같은 도달 시간, 도달 말고 시간, 수평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쇠구슬을 발사장치에 놓았고요. 이 모습을 0.1초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네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것을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 가로수를 그어보시면 연직 방향으로 같은 높이의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간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아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B에 세로줄을 한번 그어보면은 자, 같은 시간 동안 몇 칸씩 이동해요? 3칸씩 똑같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즉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보아하니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A와 B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A와 B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B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존재하지만 힘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억, 낙하하는 동안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만 존재하고 연직 방향 맞고요. A는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하지 않아요. 동시 도착해요. 같은 위치, 같은 도달 시간 잊지 마세요. 디귿,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자, 지금 보면은 0.1초 동안 3칸을 간대요.
근데 한 칸당 10cm래요. 그럼 3칸을 가니까 이 3칸은 몇 cm예요? 3 곱하기 10 해서 30cm인 거고 이 30cm는 몇 미터일까요? 소수점을 뒤에서 한 칸, 두 칸 땡기면 0.3이 되겠죠. 그래서 0.3m가 되고 이 0.3m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0.1초인 거죠. 수평방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0.3m이고 시간은 0.1초였어요. 그럼 계산하면은 3m/s가 나오게 되니까 수평방향 속력은 3m/s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32번 다음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의 쇠구슬 발사장치를 고정했고 0.1초라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해서 수평방향 구간 거리 R과 연직방향 구간 거리 H를 측정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속력만을 다르게 하였다 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무엇이에요? 수평 속도가 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수평 방향 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나를 반복한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옆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은 0.25, 0.25, 0.25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죠? 이것은 바로 등속도 운동을 말하고요. 자, 똑같이 다해서 수평 방향 속력을 증가 혹은 감소를 했는데 이때 간 거리를 보아하니 0.4, 0.4로 갔죠. 얘도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걸까요? 나가 빠른 걸까? 다가 빠른 걸까? 똑같이 0.1초 동안 0.25 간 것이 큰 걸까? 0.4만큼 간 것이 큰 걸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한 것이 속력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다일 때 수평 방향 속력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이 커졌고요. H를 보면은 자, 높이를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0.05에서 0.15, 0.25씩 자, 0.1씩 똑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수평 방향의 속력을 늘렸을 때도 높이를 보면은 0.05, 0.15, 0.25씩 늘어나는 정도는 0.1로 동일하게 늘어났습니다. 즉,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의 변화가 없고 더 늘어나는 것이 없고 그냥 똑같이 움직여요. 다만 0.1씩 늘어나는 정도가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나와 다에서 수평 거리를 보았을 때 수평 속도는 다가 더 크기 때문에 다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높이, 이동한 높이를 보았을 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를 이동하였고 이때 높이가 점점 더 크게, 더 길게 이동한 것을 보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더해준다 하여서 등가속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기억,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 맞고요. 쇠구슬을 발사한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고요. 디귿, 쇠구슬이 발사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 3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시오. 수평면으로부터 0.8m 높이의 장치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같은 높이,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여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도달했을 낙하 시간을 측정하고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했고요. 이때 그 다음에 높이를 변경했대요. 속도는 똑같은데 높이만 바꿨대요. 그럼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도달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변경되면은 시간이 달라지게 됐네 라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보면은 자, 낙하 시간을 보니까 다와 라에서 시간이 더 증가했네. 즉, 라에서 높이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A와 B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이라서 B는 0.4초,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에서는 0.6초 동안 이동한 거죠. 그리고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보니 0.2m를 갔는데요. B에서 속도는 두 개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4 곱하기 V 한 것이 1.2인데 시간이 몇 배가 된 거예요? 2분의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속도는 똑같은데 곱해주는 값이 2분의 3배 더 늘어난 거니까 거리도 2분의 3, 잘못 썼네. 거리도 곱하기 2분의 3만큼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2분의 3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곱해주는 뒤에 값은 같아서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이 늘어났으니 거리도 늘어났겠네. 그럼 2분의 3 하면은 얼마예요? 1.8m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곱해주는 값이 2분의 3 더 늘어나서 1.8m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억, 다에서 낙하하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같고요. 기억은 1.2보다 큰 1.8m입니다. 그리고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A의 속력은 다에서와 라에서가 같다인데요.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A의 속력은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우리 첫 번째 3번, 우리 앞에 3번 문제에서 배웠어요. 즉, 이 속력은 높이에 결정을 하는데 A 다에서는 낮은 높이였다가 라에서 높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에서와 같을 수 없고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더 느리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4번. 다음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다 입니다. 쇠구슬 발사 장치로 쇠구슬 A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고 운동 경로를 모는 종이 나타냈다. 이때 발사 속력만 바꾸어서 A를 발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나에서는 높이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두 개의 궤적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는 가에서 발사 장치의 높이만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바뀌고 속력은 변화가 없어요. 그랬을 때 A의 운동 경로를 이제 모는 종이에 나타내시오. 자, 이때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높이 변화가 없는 두 궤적은 무엇이에요? PQR 중에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한 건 무엇과 무엇이에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한 거는 Q와 R이죠. 즉, 높이 변화하지 않고 수평 방향 속력만 더 빨라진 것 혹은 더 느려진 것은 Q와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이 변화 없는 것은 옆에다가 Q하고 R이라고 써주실까요? 자, 그래서 아하, 높이 변화 없는 것은 Q와 R인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높이를 바꾸고 수평 방향 속력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 P랑 누구랑 같은지를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러면 P가 가로 쪽으로 이동한 만큼 이때 R이나 Q도 같은 높이, 같은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 P가 두 칸 아래 내려왔을 때, 그러면 Q와 R도 두 칸 아래 내려왔을 때, 이랬을 때 P랑 같은 수평 거리에 위치한 것은 Q예요, R이에요? R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P와 R을 비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하, P와 R을 비교한 거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두 개 겹치는 것은 누구예요? R이죠. 그래서 R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에서 내가 쏘아서 표시해 놓은 것은 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에서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속력만 변화시킨 것은 Q였구나. 다에서 이제 R과 달리 높이만 바꾸어서 실험한 것은 우리가 R이 아니라 P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가 과정에서는 R 궤적, 나 과정에서는 Q, 다 과정에서는 P라는 것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Q는 가의 결과이다. 틀렸죠? Q는 나의 결과이죠? 그래서 나의 결과이다. 자, 그러면 P랑 Q를 비교해 봤을 때 발사 속력을 어떻게 했냐? R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시간 대비 덜 간 친구가 Q예요. 더 멀리 못 갔어요. 그럼 더 멀리 못 갔다는 뜻은 더 빨리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면 더 느리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똑같은 시간 대비 요래큼 갔어야 됐는데 쬐끔밖에 못 간 거야. 그러면 Q는 속력이 느려진 거죠. 조금밖에 못 갔으니까. 그래서 작게가 맞아요. 속력은 작게 해야 되는 거고 디귿 A가 발사된 순간으로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 걸리는 시간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높이, 같은 도달 시간이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인 것은 같은 높이여야 되니까 Q랑 R이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Q랑 R은 같고 P는 높이가 작으니까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래서 Q와 R은 나예요. 그래서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중력이 영향을 미쳤을 때 각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았어야 됐고요. 두 번째,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쇠구슬, 즉 자유낙하하는 친구와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었을 때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친구의 운동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이때 자유낙하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볼 때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동일했었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즉, 이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서 이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여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산하거나 특징에 대한 서술되어 있는 현상들을 맞다 틀리다를 판별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Bye.